자, 이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소자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이를테면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 소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특성에 따라서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소자의 특성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능동 소자는 영어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제 액티브 엘리멘트로 하잖아요. 뭔가 액티브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소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호, 근데 전기에서 신호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전류라든가 뭐 전압, 전력 이렇게 뭔가 전기적인 변화를 이제 전부 다 신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이제 작은 신호를 넣어가지고 큰 출력 신호로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자를 갖다가 저희가 보통 능동 소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가 이제 인풋이 되고요. 인풋. 그리고 큰 신호가 이제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인풋 신호 대비해서 아웃풋 신호가 얼만큼 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특성이라든가 이득 소자의 이제 기능을 이제 구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로 이제 이득이라는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작은 입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러자면은 결국 이 출력의 비율 자체가 스스로 이제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라든가 힘을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원에서부터 이제 에너지 공급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소자가 능동 소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제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 또는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연산 증폭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원을 걸어줄 때 뒤편에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전압의 신호를 이제 달리하면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제 이 전압의 이제 극성을 바꿔주게 되면은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이오드죠.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서 이런 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도 이제 보통 세 개의 이제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 개의 신호 중에서 작은 신호를 가지고 큰 신호를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증폭 그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앰플리파이어도 작은 신호에서 큰 신호를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 소자는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전원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반면에 이제 수동 소자 같은 경우는 능동 소자는 액티브잖아요. 당연히 수동 소자는 이제 패시브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급된 이제 전력에 대해서 소비라든가 축적이라든가 방출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는 이제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능동 소자는 이제 증폭이라든가 정류 이런 것들의 이제 능동적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기능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동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소자의 특성 변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외부 전원 없이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뭐 신호를 이렇게 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은 저항은 글자 그대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뭐 여기 이제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가지고 단순히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저항, 방해하는 그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콘덴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이제 계속 배워왔던 그 유전체 분국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전기를 이제 축적을 하는 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흐르는 전류에서 중간에서 전기를 이제 축적을 하는 이런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축적을 하는 그 기능 자체에 뭔가 외부적으로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냥 단순히 중간에서 이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냥 전하만 축적이 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코일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를 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전류에 비해서 이제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른다거나 그럴 때 이 코일에 의해서 보통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거기에 따라서 이 코일에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이 코일에 이제 따라서 흐르는 이 전류의 흐름을 낮추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호 회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큰 전류가 흐른다거나 그럴 때 이 자기장의 역할로 거기에 이제 저항을 좀 가하면서 큰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인덕터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큰 전압을 이제 뭐 작은 전압으로 이제 조금 변화를 시킨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도 뭐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스위칭의 역할. 뭐 전자석의 원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그 신호를 이제 키운다거나 아니면 통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수동 소자 같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뭐 저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하를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만 수행을 해서 수동 소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능동 소자하고 이제 수동 소자 같은 경우는 능동 소자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신호라든가 아니 작은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신호로 이제 증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의 이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면은 수동 소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다든가 소비를 하면서 뭐 저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축전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100 정도의 이제 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90 정도를 내보내면서 내부에 이제 10 정도의 이제 전하를 이제 축적을 하는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전하를 이제 축적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 소자는 에너지를 생성이라든가 이제 공급을 하는 역할 그리고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든가 소비를 하는 역할 이렇게 크게 기능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